아이들은 의식은 갖고 있어요. 근데 애들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요, 언어를 깨우치면서부터입니다. 자, 여러분, 언어를 빨리 깨우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깨우쳐야 그 언어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을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어 이퀄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어떤 언어이냐에 따라서 언어의 그 언어에 따라서 그 생각과 그 생각의 스타일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면요, 여러분, 생각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어를 하나 더 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은요, 또 다른 생각을 또 다른 생각의 패턴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얘기는. 네. 여러분, 역시 제가 이제 언어에도, 근데 언어는 크게 두 가지. 근데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문자로 표현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언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사시대와 그리고 이거는 또 역사하고도 관련돼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언어는요, 여러분, 생각 자체는 기억이 어떻게 됩니까? 왜곡될 수 있어요. 근데 언어에 의한 생각, 언어로 기록을 남긴 생각들은 어떻게 돼요? 왜곡의 가능성이 상당히 줄죠.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언어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언어와 문자는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얘기했던 게 표음문자가 있었고 표의문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표음문자는 뭐예요? 소리를 문자로 표현한 거죠.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소리를.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한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배우기 쉽고 표현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엔터테인먼트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거, 한류 열풍의 그 핵심적인 그 원인은요, 여러분 한글입니다. 한글입니다. 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자, 표의 문자는 뭐예요? 의미를 표현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를 표현해요, 이거는. 한 글자를 가지고 한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표의 문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영화 컨택트라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거기에 보면 외계인의 언어를 배우잖아요. 그죠? 어느 언어학자가 외계인과 접촉. 험맹랑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외계인의 언어를 배우는데 그 외계인의 그 글자가 표의 문자예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좌에서 우로 또는 우에서 좌로. 이집트 문자 같은 경우에는 우에서 좌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도 우에서 좌로 써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오른손잡이는 이렇게 쓴 거고. 그리고 또 옛날에 한자는 어떻게 썼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방이에요? 선형적 언어예요. 선형적 언어. 선형적 언어라는 것은 뭐예요? 3차원적인 공간에 있는데, 그죠? 3차원 공간에서 선형적으로, 그죠? 선과 선을 잇는 선형적 언어예요. 네, 선형적 언어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표음 문자는 이 선형적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선형적 구조를. 네. 근데 표의 문자는 어떻게 되느냐? 선형적 구조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달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외계인은요, 거기서 더 한 발은 더 나가요. 시공을 초월해요. 그래서 얘네 언어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표의 문자는 선형적 구조에 의해서요. 뭐 알파벳이라든지 무슨 뭐 영어라든지 한글이라든지 이건 다 선형적, 방향은 달라질 수 있지만 선형적 구조예요. 그러니까 2차원적이에요, 생각이. 2차원적. 자, 그런데 우리말 중에서 표의 문자, 예를 들어서 이집트 상형 문자라든지 또 메소포타미아의 선형 문자라든지 또는 한자라든지 이런 표의 문자는요, 삼각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이 있고 그러니까 선 위에 점이 하나 더 찍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 삼각형이 뭐예요? 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잖아요. 입체 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한 문자로도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네. 하나의 문장이 한 문자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한 개의 글자가. 그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외계인들을 보니까
또 이게 또 시간을 초월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 문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어요. 원형으로. 네. 아주 천재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학자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생각이, 이 사람의 인식이 어떻게 돼요? 시공을 초월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를 하나 습득한다는 것은, 자 보세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잖아요. 영어 문화권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사고방식이 있고 문화체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말로 아무리 그걸 설명을 해도 그게 와닿지 않아요. 습득이 안 돼요. 하지만 언어를 배우면, 영어를 배우면 그 문화가 들어와요. 그렇죠? 서양 사람들이 중국을 이해하는 것과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는 거 누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한자를 배워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언어를 갖는다는 거. 네. 언어를.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언어가,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우리는 한글, 우리 세종대왕님의 정말 큰 은덕을 입어서 우리는 큰 혜택을 누리고 있죠. 하지만 이 한글이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한글은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번 영어에서 나온 그 표현, 한자, 우리 한글 그 표현할 때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뭐라고 했지, 제가? 뭐라고 했죠? 그래요? 그래요? 그럼 더 주제가 길어지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는 그 훈련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는 뭐예요? 소리 나는 대로 기록할 수 있고 언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먼저 언어의 체계가 잡혀져 있고 그 언어의 체계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음성 구조, 우리가 말하는 이 소리에 맞춰진 글자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논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사고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게 떨어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여러분, 기억을 잘 못한다는 거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해력도 떨어진다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그 크기와 그 깊이도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다. 이거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인정하자고요. 여러분, 세계적인 대철학가들과 그런 스승들과 인문학자들이 이 라틴 그리스어 기반으로, 제가 라틴어와 그리스어는 알파벳이 있지만은 원래는 표의 문자라는 말씀 드렸어요, 제가. 그쪽 문명권하고 그 다음에 한자 문명권에서 나오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열등감 가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걸 보완하잖아요. 그리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다 생각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루에도 12번씩 내 기분과 감정 상태가 바뀌죠. 왜 그럴까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나는 그게 내 생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뇌과학자에 의하면요, 인간의 몸도 하루 동안에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죠? 컨디션이 달라져요. 이 뇌의 그 감정적인 것은 뭐예요? 화학 변화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화학작용에 의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특히 갱년기 여성들이 조울증이 많잖아요.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신의 의식이나 의지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생물학적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생각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 어쩔 수 없어. 이건 난 그래. 그 기분에 난 이게 나야. 난 이렇게 살래. 이건 생각이 아니고요. 그러니 내가 나를 이해하고 또 내가 또 그렇게 행동할 때 주변 사람이 놀랄 수 있으니 나의 갱년기를 좀 알리고, 나 오춘기 왔다. 뭐 알리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할까? 적당한 약물치도 필요하다면 받고, 아니면 내가 운동을 하는데 기분 전환할 때, 이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하나의 단어나 하나의 어떤 구조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적 많을 거예요. 어떤 고민거리가 해서 밤새도록 막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럼 잠깐 자자 하고, 한 2시간 자고 눈 딱 떠는데, 어저께 내가 무슨 생각했지?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 정리되지 않아서. 정리되지 않은 생각은 날아갑니다. 정리한다는 건 뭐냐면, 기록한다는 거예요. 언어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모하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정리에 약하면 안 됩니다. 네. 뭐 정리 정도는 하는 차이는, 물론 살면서도 정리 정돈이 중요하잖아요. 뭐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 집은 정리 정돈이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뭘 찾으려면 집을 다 뒤집어 놔야 돼요. 네. 찾잖아요? 그럼 또 그거 분리하면 되는데 그것도 또 다 쑤셔넣어요. 네. 그 이벤트적이죠. 네. 좋게 얘기하면. 네. 정리가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어디 있는지 딱 알잖아요. 바로 끊어요. 그거 다시 집어넣어요. 근데 참 놀라웠게도 뇌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게 뭐냐면 우리의 머릿속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도서관에 책장처럼 꽂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들이. 근데 이것이 체계화되지 않고 정리되어 있는 습관과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왜요? 책은 많은데 그걸 아무데나 막 꽂아놓은 거예요. 그런 도서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경리 토지 찾아주세요 하는데 도서관을 다 뒤져야 돼요. 그런 사람과 생각이 딱 정리돼서 박경리 그 대출 카드 딱 제출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이렇게 정리 잘 돼 있으면은 이게 같을 수 있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표본 문자는 굉장히 정서적인 언어예요. 정서 표현이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미국에서는 닭소리를 어떻게 내요? 네? 걔네 닭소리 표현하는 게 딱 한정돼 있어요. 그죠? 네? 우리가 더 같은 표본 문자지만 우리가 더 그 부분 발달돼 있어요. 닭소리를 우리는 뭐 20몇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미국은 뭐 서너 가지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표의 문자는요, 그냥 닭소리라는 한자만 딱 쓰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소리는 각자 느끼는 거예요. 네. 그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게 뭐든, 그래서 표의 문자는요, 등소평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하얀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잡는 게 고양이다. 이게 표의 문자에서 중요해요. 표 문자에서는 흰 고양이가 간다, 검은 고양이가 간다,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를 중요시해요. 근데 표의 문자에서는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양이 그 자체가 중요해요. 흑묘, 백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양이를 잡는 게 쥐를 잡는 게 고양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표의 문자는요, 짧은 글자에 많은 의미를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함축적입니다. 많은 사고를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일일이 열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하나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A4지 몇 장이 필요하기도 한다는 거죠. 선형적 구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할 때 줄줄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생각을 전달하고 그걸 정리하려면 책 한 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표의 문자는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아주 요긴한 도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했죠. 만다라트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일본의 그 괴물투수 오타니 쇼헤이 선수 아시죠? 160kg를 던지고 고교 뭐 이 선수한테 지금 뭐 한국 타자들이나 미국 뭐 NBA 다 그냥 지금 뭐 대단하죠. 8개 구단 드래프트 1순위였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코치가 한 거예요. 이 친구 고등학교 시절에 만다라트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 만다라트에 의해서 그는 열심히 3년 동안 움직였어요. 그 결과 8개 구단 드래프트 1순위라는 목표를 이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예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를 나눠 가지세요. 네. 뒤로. 그래서 남은 거는 뒤에서 모아주세요. 그리고 양식. 이거는 카피해서 쓰셔도 되고요. 인터넷에 가면 이런 양식들이 많이 떠도니다.
자, 한 장, 남은 거 한 장 져주시고요. 예. 이건 말고 그거. 예, 오타니 쇼에, 예. 남은 거 한 장만 주시고. 충분히 제가 복사해 왔으니까. 예. 자, 여러분 보시면요. 다 받으셨죠? 자,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만다라트를 한번 봅시다. 만다라트가 뭔지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단순히 이게 무슨 명상과 정서 치유를 위해서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그 그림은 자신의 사고를 형상화한 거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만다라트라는 것은, 만다라라는 그 그림은 그 그림을 그린 사람에 따라서 그 체계가 완전히 달라요. 모양이 달라요. 여러 가지가. 자, 이 보세요. 자, 가운데 보면은 이 1번 야구선수의 목표가 뭐예요? 8개 구단 드래프트 1순위가 되는 게 목표였어요. 그럼 1순위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키워드 8가지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요. 네, 둘러싸고 있어요. 제일 먼저 몸 만들기, 그 다음에 재구, 그 다음에 구위, 스피드, 변화구, 운, 인간성, 멘탈, 이 8가지 키워드가 쓰여져 있고, 이것은 또 각각 중심 키워드로 옆으로 방사형으로 나가죠. 이게 크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4개 방향으로 나가잖아요. 4개 방향. 이 4개가 이게 이제 크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방향으로 나가죠. 이게 뭐라고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8궤예요. 여러분 8궤라는 것은 저 8개의 동세가 8개가 아니고, 8개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완벽한, 그죠? 가장 완벽하다는 숫자가 있어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8 좋아하죠? 네. 이 8이라는 게 뭐냐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다. 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중국 사람들에게. 8개라는 것은 완벽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뭐 방향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각이 8가지의 방향으로 채워진다면 이건 완벽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걸 하시다가 또 주의할 게 있어요. 도저히 아무리 뭘 해도 8가지 이상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8가지를 채우려고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최대한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해봤는데 그 4가지밖에 안 되면 4가지만 그리시고 그 4가지의 가지를 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빈칸 있죠? 제가 씁니다. 어떤 이슈, 어떤 문제, 어떤 목표, 어떤 과제를 써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8개가 채워지는 경우에는 계속 나가지만 채워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뭐 3가지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3가지만 써요. 근데 3가지 가운데서 가지가 계속 채워지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포스트잇을 붙입니다. 포스트잇 네모나잖아요. 칸 그리기 좋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계속 더해가다 보면은 결론이 나와요. 해결책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림이 방사형으로 쭉 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퍼졌을 때 여러분 여기서도 가지치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가 있는지. 네. 가장 먼저 해야 할 거. 그걸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더 할 수 있다면 그 다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서 더 나가면 3순위로 끊어버리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제 경험이에요. 이거 여러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게 만능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런 걸 이제 책장이나 또는 이렇게 책상에 붙여놔요. 어떤 걸 정리해놓으면. 그럼 이걸 딱 한번 보잖아요? 한눈에 들어와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 이 과제에 대해서, 이 목표에 대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딱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요, 지금도 제가 눈을 딱 감잖아요? 눈을 감으면 이 네모칸이 머릿속에 탁 올라옵니다. 마치 컴퓨터 화면을 켜놨을 때처럼. 눈을 딱 감으면 딱 떠올라요. 그리고 전 머릿속으로 그 칸을 채우는 거죠. 네. 이걸 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건 맛들이잖아요. 네. 좀 주의가 필요해요. 밤을 꼴딱꼴딱 쓸 수도 있어요. 저도 어저께 새벽 4시까지 이 머릿속에 이거 그리느라고. 네.
요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거든요, 저한테 지금. 결정해야 될 일들. 이거를 해보세요. 그리고 애들한테요, 이거를 퀴즈, 나말풀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르쳐 보세요. 엄청 애들도 흥미를 갖고 할 수 있고요. 이거 할 때 보상을 주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가 이걸 할 수 있어요. 이 생각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해보신 분들은 되게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것부터 하지 마시고 단순한 것부터 해보세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오늘은 뭘 먹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네. 그럼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자, 가운데다 뭘 먹지?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여기다 쓰는 거예요. 뭐, 양식, 중식, 분식, 뭐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어떤 메뉴. 딱 봤을 때 냉장고를 보고, 재료가 집에 있는지, 또는 내가 지금 당장 슈퍼 가서 뭐 사올 수 있는지, 그걸 판단해서 우선순위 그걸 매기는 거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한 3개 정도로 압축한 다음에 가족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 먹을래? 아니면 내가 정해도 되고요. 결정장애 치료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놀러 갈 때도 써보세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 8간 다 채우는 걸 의식하지 마시고, 채우면 좋지만, 안 되더라도 3칸만 2칸만 채워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가지치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도요, 이거를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해도 됩니다. 포스트잇. 칠판 갖다 놓고 주제 써놓고, 포스트잇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개의 방향.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이거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마인드맵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거든요, 다.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쉽게, 가장 강력하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게, 마인드맵은 또 그림도 그려야 되고요. 예. 굉장히 복잡해요. 설명하기가 복잡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 칸에 의해서,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연구소에서 그런 거 많이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뭐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요, 나중에 이게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중구난방 남는 것도 없는 막 그런 뒤죽박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때 이런 거 한번 차트를 이용해 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 쓰는 것을 여러분한테 제가 과제로 드릴게요. 그 양식을 가지고 집에 가서,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믿음은 행함이라고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실천해 보세요. 가벼운 주제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양식을 여러분 뭐 카페에서 쓰셔도 되고, 인터넷 가면 다양한 양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히 엄마들 아셨죠? 네? 엄마들이 이걸 딱 채우고요. 그러니까 무슨 동화, 그러니까 이게 또 책 요약하는데도 참 그 얘기도 해드리고, 책을 요약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딱 읽잖아요. 그 책을 요약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독후감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책 한 권 읽으면서 내가 8가지 주제의 배움을 얻으면 굉장히 그 밑전 다 뽑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가 뭐예요? 책 요약본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강의할 때도 이렇게도 요 한 장 가지고 강의할 때도 많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강의한 누가 저번에 제가 강연을 하는데 강의한달라 해서 이렇게 그려진 거 하나 줬더니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책도 이렇게 요약하면요, 이거 한 장 바라보면요, 아, 그냥 그 책 읽었던 그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만다라타라는 것은 뭐냐면 표음 문자를 표의 문자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그림을 딱 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술형, 선형식 기록에 의하면은 이게 뭐 A4지 여러분 수십 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 책 한 권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로 압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만다라트 이 한 장이 뭐예요? 문자예요. 여러분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 만다라라는 이 불교화가 왜 나오게 됐냐 했더니 이게 티벳에서 나온 건데, 그 당시에 인도하고 그 티벳 주변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까?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묵상을 가르쳐야 되는데, 명상을 가르쳐야 되는데, 수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엔 또 언어도 다르고, 그러니까 망우 공통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은 망우 공통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만다라라는 이 묵상이나 명상은 누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자기만 그 의미를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게 한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리는 과정 자체가 명상이고 묵상인 거예요. 거기에 어떤, 예? 여러분, 뭐,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만다라 그 그림 자체가 무슨 마법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거를 단순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용하면 대단한 효과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가 여기까지 저의 많은 실수를 줄이고 실패의 확률을 줄일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이 도구의 힘도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도구. 이거를 여러분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한번 이용해 보세요. 아이들을 위한 학습 교재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화책을 읽고 난 다음에 엄마가 여기다가 애들로 하여금 주제를 한번 채우게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엄마가 먼저 채우세요. 그리고 빈칸을 많이 만드세요. 그 빈칸을 아이들이 채우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낱말 맞추기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책을 읽었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그 책에 대한 기억을 이거 한 장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 지금도 그렇게 해요. 네. 저는 책을 읽었을 때 이런 형태로 계속 기록에 남깁니다. 네. 그러니까 기억이 편해요. 제 머릿속에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한 60장쯤 들어가 있어요. 제 머릿속에.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60장쯤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만다라트 사이에서도요, 제 머릿속에서 조합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조합이 이루어져요.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요. 네. 그러니까 생각이 빨라지고 판단이 빨라지는 거예요. 네.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 갑자기 강연 요청을 받을 때, 원고 없이 무슨 뭐 설교를 해야 된다든지 뭐 어디 가서 연설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저는 아무것도 안 들고 들어갑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만다라트 60여 장이 있거든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순간 어떤 주제로 딱 퍼즐 맞추듯이 딱 모아버리면 그게 연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꾸준히 6개월만 하시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여러분 머릿속에 이 그림이 딱 그려질 거예요. 자, 얼마나 유익한 설교입니까, 여러분? 실천 방안도 알려주잖아요, 구체적으로. 꼭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임상 실험을 했고,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만다라트를 활용해서 크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앨런 머스크도 이 만다라트를 활용한 걸 알고 있었고, 스티브 잡스도 이 만다라트를 활용한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활용하시면 제가 또 갖고 있는 생각의 도구, 제가 7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비장의 무기를 하나 공개했잖아요. 하나씩 이게 되시면요, 제가 그 다음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그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충분히